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어, 우선 주간은 지금 연승 중입니다. 연승 중인데, NBA가 솔직히 지금 운이 너무 없어요. 솔직하게. 오늘도 두 개 맞고 두 개 틀렸는데, 이것도 조합이 빗나가서 적중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냥 이게 참 운이 정말 없네요. NBA는. 그냥 오클라호마가 1쿼터에 40점도 안 났죠. 30 몇 점 났는데, 와, 그것도 막 터프샷도 아니라 오픈 3점을 11개 던져갖고 1개 넣는 거 보고, 참, 내가 정말로 NBA가 정말 안 되는 흐름이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언제까지고 뭐 재수 없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녹화 시작했고, 어제는 두 경기밖에 없어서 딱히 뭐 영상을 제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한 거고, 내일은 경기가 충분히 많고 또 그러고 좋은 경기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금액을 올려서 접근해서 좀 좋은 성적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뭐야 전체표 분석으로 그냥 갑니다. 엑셀 노동은 그냥 이제부터는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버리려고요. 뭐 징크스 신경 쓴답시고 뭐 해봤자 뭐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어, 몸이라도 편하자라는 마인드가 좀 깔려져 있습니다. 인디애나랑 뉴올리언즈 경기는 자 우선 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골스랑 댈러스 경기 승패 사이드 패스하는 거 말고 나머지 다 올정배 보거든요. 제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NBA가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막 과감하게 이거 역변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안 들고 움츠려 들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지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 분석 내용 같은 경우,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이러이러해서, 정배를 본다. 라는 점에 좀 포커싱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디애나랑 뉴올리언즈 경기는 올 시즌에 맞대결이 두 번이나 있었었죠. 그리고 첫 번째 맞대결은 뉴올리언즈의 이 자이언 윌리엄스랑 잉그램이 정상 출전했던 경기였는데,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뭐 올 시즌은 뭐 아니지만 전 시즌 페인트 존 실점 리그 1등이었던 팀답게 이 자이언 윌리엄스가 압도적인 개인 야투율을 기록을 하면서 뉴올리언즈가 125득점이나 생산을 해냈던 그런 경기가 1차전이었고 두 번째 맞대결은 인디애나가 4점 차로 승리를 하면서 서륙에 성공을 했는데 이날에는 자이언하고 윙그램이 둘 다 없었습니다. 디존 테머레이도 없었고 맥컬럼하고 트레이 머피 3세가 1옵션, 2옵션 역할을 다 해줬던 경기였음에도 인디애나가 4점 차로밖에 이기질 못했었습니다. 바로 직접 맞대결보다는 뉴올리언즈의 상황이 훨씬 나은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딱 4점 차로 졌을 때. 여전히 결장자가 많지만 그래도 디존테 머레이도 있고 분명히 이제 뭐 허브 존스도 돌아왔고 이런 상황인 건 분명한데 저는 결국에 인디 마인을 선택한 이유는 이 인디애나라는 팀이 직전 필라델피아에서 보여줬던 공격 성공률, 그러니까 팀 야투율에 굉장히 좀 주목을 좀 가장 높게 했습니다. 인디애나가 지금 문제점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리바운드 경쟁이 전혀 안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디애나 뭐 리바운드가 좋은 토론토나 뭐 휴스턴 같은 팀을 만났을 때는 당연히 지금 인디애나 뭐 정배승이건 뭐건 좀 피하는 게 맞는데 뉴올리언즈도 지금 최근에 이 라인업으로 리바운드가 좋은 팀은 결코 아니거든요. 우선 그런 점도 한몫을 했고 그리고 인디애나가 지금 3경기 연속 팀 야투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경기 연속이라는 거는 상당히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좀 여길 만합니다. 상대가 시카고, 샬럿, 필라델피아. 뭐 시카고는 뭐 상대 팀이 뭐 누구나 다 대량 득점을 읽어낼 수 있는 팀이지만 샬럿하고 필라델피아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샬럿은 솔직하게 어, 정말 뛰어난 강팀도 득점을 박아버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좀 지공하는 능력이 좀 뛰어난 팀이고 필라델피아는 아시다시피 지공도 지공이지만
수비가 좋잖아. 좋은 팀이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 상대로도 팀이 아트로 50% 이상을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지금 어찌됐건 이 시카고 샬럿 필라델피아 상대로 팀이 아트 50% 이상을 지금 3경기 연속 했다라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 지금 야투적인 측면에서 흐름이 충분히 좋다라고 여길 만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는 농구란 제가 최근에 솔직히 뭐 국농은 지금 어제도 뭐 KCC 오바 그리고 모비스 오바 같은 거 둘 다 오바가 나면서 국농은 남자 농구는 충분히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KBL을 보건 NBA를 보건 똑같거든요. 오늘 오클라호마 휴스턴 경기도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야투 싸움이에요. 농구는 뭐 리바운드는 둘째 문제고 그리고 뭐 턴오버 이런 것도 아주 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지만 제일 첫 번째 무조건 야투율이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지금 인디애나가 지금 3경기 연속 50% 이상을 기록 중이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봤고 반면 뉴올리언즈는 8경기 연속으로 50%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는 팀이거든요. 완전 상반되죠. 그러니까 이 뉴올리언즈가 이 팀야투를 상당히 막 터진 경기, 엄청나게 좋은 경기를 한 게 지금 8경기 연속으로 없다라는 거는 인디애나 전에도 저는 이 50% 이상은 기록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반면 인디애나가 만약에 팀야투로 50% 이상 이번 경기 또다시 기록을 하면은 저는 인디애나가 좀 기준점이 그렇게 높은 경기는 아니잖아. 5.5 받았는데 5.5 기준으로는 마인 가능성이 좀 더 유력하다라고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디 마인하고 오바 쪽으로 볼게요. 이 경기는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입니다. 올랜도랑 뉴욕 경기는 제가 올 시즌 맞대결이 한 번 있었는데 불과 11일 전 일이었습니다. 뉴욕이 홈에서 15점 차로 이 대승을 일궈낸 바 있었는데 이 경기에 딱 불안 요소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저는 올랜도가 여전히 홈에서 전승팀이라는 점 그리고 홈에서 전 시즌까지 좀 대입을 하면은 무한 연승을 좀 달리고 있다라는 점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 요소인데 올랜도는 여전히 팀 내 1, 2옵션 반케로랑 프렌치 바그너가 결장을 확정하거든요. 뉴욕은 주요 선수 중에 이 GTD가 걸려져 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11일 전 양팀 맞대결 박스 스코어를 살펴보면은 이날에는 정상적으로 출전했었던 프렌치 바그너가 30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내 최다 득점 볼륨과 효율을 동시에 챙긴 경기였음에도 15점 차로 대패를 당했거든요. 순전히 야투 차이가 만든 대패였습니다. 리바운드도 턴오버도 모두 올랜도가 조금이라도 더 나았어요. 더 좋았단 말이죠. 근데 올랜도는 팀 야투가 43.7%, 리그 평균 미만이었지만 3점도 23.1%로 터무니없이 안 들어간 날이었고 뉴욕은 반대로 팀 야투 50.6%, 50%를 넘겼고 그리고 3점 42.9%, 그 43%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잘 터진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은 직전 애틀란타 전에 팀 야투 43%를 기록하면서 이 야투 난조 속에 패배를 했었거든요. 이 컵 경기에서 애틀란타한테 떨어졌죠. 그러니까 뉴욕이란 팀은 제가 저번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올 시즌에 야투에 굉장히 의존을 하는 팀이다라는 말을 한 두어 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뉴욕이란 팀이 올 시즌에 그래도 경쟁력을 충분히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이 야투를 꼬라박는 경기, 직전 애틀란타전처럼 굉장히 낮은 수치의 팀 야투를 기록하는 경기보다는 상당히 리그 평균 이상의 아주 좋은 야투를 기록했던 경기가 월등히 많은 팀이고 그러고 지금 올 시즌 뉴욕의 경기를 치렀던 것들을 쭉 살펴보면은 얘네가 야투를 굉장히 나쁘게 기록해서 좀 무기력한 경기를 한 다음 경기는 반등을 꼭 해내면서 대량 득점, 막 120득점 이상을 생산해내는 이런 빈도가 아주 많이 높았던 팀이거든요. 뉴욕은 사실상 거의 90% 이상으로 육박할 정도로 이런 반등 효과를 만들어냈던 게 이 뉴욕이라서 이 애틀란타전, 직전 바로 애틀란타전에 굉장히 무기력한 경기를 하고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올랜도가 꼴랑 2명밖에 결장을 안 하는 셈이지만
프렌치 바그너랑 반케로. 근데 저는 올랜도가 솔직히 잇몸 상태라고 봅니다. 솔직히 마땅하게 올랜도가 분명히 뭐 반케로랑 바그너 없이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건 분명히 맞아요. 직전 미러컵 대회에서도 프렌을 성공해냈고, 근데 뉴욕한테는 전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뉴욕이 야투를 충분히 좋게만, 나쁘지만 않게만 기록을 한다라면은 저는 올랜도 상대로 대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봐요.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반데, 그러니까 올랜도의 홈 전승 행진을 끊는 배팅이죠. 줄 꺾기 배팅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메리트 있게 보겠습니다. 뉴욕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입니다. 워싱턴하고 보스턴 경기는 워싱턴이 최근 3경기에서 워싱턴 치고는 아주 좋은 좀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직전 경기 클브전에는 105점밖에 기록을 못했지만 야투율은 클블보다 월등히 좋았습니다. 결국에 마엔이라는 것을 이렇게 막 직전 클블전은 17.5였고 이번 보스턴전도 당연히 기준점이 두 자리 핸디캡일 거고, 이런 마엔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팅을 할 때 이 마엔이 쉽게 들어오려면은 상대가 무기력한 경기를 예상을 해야 되거든. 워싱턴이 보스턴 수비 상대로 엄청나게 애먹고 당연히 공격 성공률, 이 팀 야투가 형편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마엔인데, 근데 이게 직전 솔직히 클블전에는 클블이 굉장히 못했던 경기였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워싱턴이 분명히 최근에 뭐 덴버도 역배승을 1.01 받았던 덴버를 아주 행역배승을 터뜨려 버리고 이랬던 시발점이 뭐였냐면은 키스퍼트, 쿠즈마, 브록던 이 3명 핵심 선수들이 결장을 하면서거든요. 그러면서 완전 생 루키들이 에너지 레벨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고 직전 클블전에도 클블의 팀 야투가 40%가 안 됐습니다. 39.6%. 굉장히 30%대면 굉장히 터무니없는 야투율. 클블이라는 팀을 감안하도록 엄청나게 야투율을 떨궈낸 건데, 근데 이날의 박스 스코어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은 클블의 야투 시도가 91개였거든요. 91개. 근데 3점 시도가 50개였어요. 91개 중에 50개가 3점이었다? 2점 슛보다 3점 슛 시도가 훨씬 많았다는 걸 뜻하죠. 즉 2점 클블이 대놓고 좀 양궁 농구를 평소랑 달리 양궁 농구를 훨씬 더 좀 뚜렷하게 가져가는 경기였는데, 이 클블의 3점 성공률이 좋기라도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딱 30% 기록, 딱 30%. 3점 성공률 딱 30%. 성공률도 매우 안 좋았죠. 특히나 자유투도 40개나 얻어가지고 클블이 12개나 튕기는, 기본적으로 이 클블 자체가 직전 워싱턴전에는 슛감이 굉장히 나쁜 단체로 좀 나쁜 날이었습니다. 워싱턴이 이 수비가 좋았다기보다는 저는 클블의 컨디션 난조가 굉장히 큰 경기라고 봐요. 워싱턴이 이 라인업으로 수비가 진짜 좋은 거라면은 바로 클블전 직전에 펼쳤던 멤피스전에 멤피스가 팀 야투만 52%, 53% 기록하면서 거의 147점 때려맞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는 클블한테 얘네가 프렌 찍은 거는 클블이 엄청나게 슛감이 난주였던 아주 재수없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고 또 이게 한 가지 좀 우연의 일치 같은 게, 이게 보스턴이 NBA 컵 경기에서 워싱턴을 상대를 했었죠. NBA 컵에서 같은 조였다 보니까 이때 보스턴이 12점 차로 승리를 거둬서 기준점 대비 이게 프렌 지킨 경기였거든요. 제가 선명히 기억하고, 그러고 핵언더가 났던 경기였습니다. 기준점 대비해서. 이날에도 보스턴이 완전 슛감이 바팅이가 간 날이었어요. 테이텀이 혼자서 3점 10개 쏴가지고 하나도 못 넣은 3점 빵프로. 테이텀이라는 이 MVP 레더 랭킹에 항상 들어있는 이 선수가 3점 10개나 쏴가지고 하나도 못 넣었다? 근데 주사위가 그러면서 보스턴의 팀 3점 성공률이 23.9%밖에 안 나온, 제일 3점을 많이 올라가는 팀이 보스턴인데 이 메인 무기인 3점 성공률이 23.9%밖에 안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이 12점 차로 이겼다. 이게 핵심입니다.
보스턴의 메인 무기가 닳고 녹슬어가지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수준이었음에도 보스턴 12점 차로 이겼다. 그때는 프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역발상으로. 보스턴이 솔직히 3점 성공률 24%면은 주사위 1 나왔다라고 얘기해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근데 주사위가 1 나왔음에도 12점 차로 이겼으면은 주사위가 욕심 안 부리고 딱 3만 나와도 딱 얘네 그냥 평균치 정도 딱 3만 나와도 20점 차 이상 승리를 바라볼 만하다. 보스턴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볼게요. 언더. 저는 이번만큼은 보스턴이 직전 디트전에 보여줬던 수비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얘네가 오래 쉬어서 그런가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뛰어나고 막 20점 차, 25점 차 이기고 있는데도 설렁설렁 설렁설렁 수비 안 하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역시도 좀 득점을 철저하게 묶어내는 그런 그림을 한번 보마 언. 메인은 보스턴 마인입니다. 세난하고 미네소타 경기는 미네소타가 지금 최근 10경기 2오바 8언더로 압도적인 언더 성향을 다시금 회복한 가운데 샌안토니오는 4연속 오바를 기록하면서 오바 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언더오바는 다소 어렵게 느낄만 하죠. 뭐 양 팀이 지금 완전 상반되는 행보를 걷고 있으니까. 그러나 미네소타가 최근 10경기 중에 딱 2번 났었던 오바에 주목을 해보자면은 바로 휴스턴전과 골스전이었거든요. 이날에는 휴스턴하고 골스가 좀 야투가 잘 터진 편이어가지고 117득점, 114득점으로 미네소타를 상대했던 팀 대비해서 꽤나 많은 득점을 생산해내서 오바가 났던 경기였습니다. 이 두 번 모두 미네소타가 패배를 하면서 오바가 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상대가 야투가 터져서 오바 났던 거 말고는 나머지 미네소타가 이긴 경기는 다 언더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선 정배팀이 미네소타잖아요. 막 엄청난 똥배는 아니지만 미네소타가 정배를 받은 경기죠. 그러면 우선 당연히 승리할 가능성, 일반승의 가능성 미네소타한테 한 60% 내지 70%는 바라봐도 이상할 게 없는 배당인데 이 상황에서 미네소타가 승리한 경기는 다 언더였다. 최근에 그러면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미네소타가 최근에 오바가 낸 경기는 상대가 대량 득점을 했을 때 샌안토니오가 올 시즌 홈발을 충분히 받는 팀이라 하지만 샌안토니오가 미네소타 상대로 대량 득점을 해낼 수 있을까? 휴스턴하고 골스처럼. 근데 저는 좀 힘들다라고 본 게 올 시즌 맞대결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날에 샌안토니오가 팀 야투로 51.8%, 대략 한 52%를 기록을 했는데 정말 높은 공격 성공률이었죠. 근데 이날의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다름 아닌 켈든 존슨이었습니다. 오늘 결장하는 선수죠. 이번 경기 역시도 켈든 존슨이 정말 뜬금없이 터지면서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됐던 그런 경기였는데 이 켈든 존슨이 우선 결장을 한다라는 점. 근데 솔직히 여기 적혀 있지만 기준점이 너무 낮아서 저도 좋게 볼 수는 없는 경기라고 봤습니다. 214.5면은 샌안토니오 경기 치고는 너무 기준점이 낮아요. 지금 샌안토니오가 4연속 오바를 찍는 과정이 기준점이 낮아서 오바를 찍힌 게 아니라 기준점도 양껏 충분히 리그 평균 수준으로 받았는데도 오바를 찍고 있는 팀의 214.5는 전 너무 낮다라고 봅니다. 미네 마이너 언더를 저는 좀 가볍게 볼게요. 가볍게. 원정 마인이기도 하고. 피닉스랑 포틀랜드 경기는 듀란트 복귀와 동시에 피닉스는 또다시 이 연패를 끊어내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비록 0.5 아슬아슬한 마이너였지만 마이너를 찍는 데에도 성공을 했었죠. 이로써 피닉스는 최근 승리가 별로 없었던 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승리한 경기에서 5연속 마인을 달성한 팀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게 바로 포틀랜드가 피닉스 상대로 상대 전적만 보더라도 젖잘싸 그림을 좀 충분히 잘 만들어낸 이 상대 전적이 좀 존재가 하죠. 우선 듀란트가 제가 유일하게 제 이날에 피닉스 경기 있을 때 오늘의 단폴더가 제 피닉스 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0.5 마인으로 성공을 해서 했었는데
근데 듀란트가 저는 이 피닉스 마이너 오늘의 단풀더로 선정을 하면서 제일 불안했던 거는 부상 복귀전이다 보니까 출전 시간 관리가 들어갈까봐 그게 걱정이고 직전 경기 34분 뛰었습니다. 관리했다라고 볼 수도 없고 반면 포틀랜드는 직전 세난전에 아주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면서 연패를 못 끊어냈죠. 그러니까 샌안토니오를 일시적으로나마 압도했던 이유는 제레미 그랜트가 주사위 6이 나왔거든요. 32득점. 야투율도 엄청나게 좋았고. 제레미 그랜트가 주사위가 6 뜨는 바람에 샌안토니오를 압도했던 시간이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3쿼터에만 42득점인가 기록을 했죠. 포틀랜드가. 제레미 그랜트가 엄청나게 잘 터진 여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연패를 스탑시키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했다라는 거 당연히 분위기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틀랜드의 최근 전적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제가 5연패를 달리고 있죠. 근데 5연패 과정에서 얘네가 딱 레이커스전만 제외하고는 모두 대량 실점을 허용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레이커스전에는 르브론이 없었던 경기였고 지금 정상적인 회로가 돌아가는 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뚜렷한 핵심 선수의 결장이 없었던 팀 상대로는 모두 대량 실점 때려 맞고 있는 게 포틀랜드예요. 그래서 지금 포틀랜드 상대로는 뭐 유타도 140점을 기록했고, 그래서 이 포틀랜드 상대로는 지금 어느 팀이건 대량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접근인데, 그나마 걸리는 건 상대전적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좀 동기부여적인 측면도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듀란트가 복귀해서 직전 복귀전을 치렀던 건 유타 홈이었고, 무려 11일 만에 홈 경기를 치르는 듀란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꽤 오랜만에 이 홈에서 복귀전을 치르잖아요, 듀란트가. 그래서 듀란트도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피닉스는 야투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아까 인디애나 마냥 지금 4경기 연속 3점 성공률을 리그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피닉스가 야투율만 충분히 좋게 기록을 한다라면은 포틀랜드쯤은 대승하는 게 맞다. 그게 본 경기입니다. 피닉스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볼게요. 오바. 포틀랜드의 지금 실점력까지 감안을 하면은 골스랑 댈러스 경기는 골스가 이 시즌아웃 부상을 당한 멜트니를 그러고 드래프트 픽 2라운드권 3장이었나 2장이었나 이렇게 동봉해가지고 브루클린한테 보내고 슈레더를 영입했죠. 이로써 골스의 뎁스는 한껏 두터워졌다고 봐야겠습니다. 당연히 멜트니는 최근에 경기를 아예 출전을 못한 선수였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라인업 변화가 없이 슈레더가 더해지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업그레이드라고 봐야겠고 올 시즌에 슈레더가 정말 좋았죠. 국대에서의 활약도 너무 좋았고 독일에서도. 그리고 올 시즌 브루클린의 사실상 에이스 노릇까지도 여러 번 해왔습니다. 캠 토마스가 없을 때에도 빈자리를 아주 잘 채웠고 한층 무조건 골슨 저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무조건 확신하는데 문제는 솔직히 이 경기의 문제는 댈러스가 좀 이 댈러스의 리듬이 아주 좋았잖아요. 댈러스가 좀 리드미컬한 팀이기도 한데 직전 컵 경기에서 오클라호마한테 완전히 이 아투를 꽁꽁 묶이면서 탈락했죠. 저조한 득점력 속에. 그러고 나서 한 4일 정도를 쉬고 경기를 치르는데 그 전까지 이 컵 경기를 치르기 전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달리던 댈러스의 흐름이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솔직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막 좋게 지금 당장에 엄청나게 좋게 달려들 경기는 아니고 골스가 댈러스 상대로 그래도 좀 분석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상대 전적에서 이 골스가 홈에서는 댈러스 상대로 성적이 좀 좋습니다. 좀 승리한 경험이 무척이나 많아요. 홈에서만큼은. 그래서 이 댈러스 상대로 올 시즌에도 홈에서 이 댈러스 상대로 정말 클러치 접전 끝에 오바를 찍어내면서 똥줄 승리를 거뒀었던 게 골스였죠. 그래서 이 골스가 댈러스 상대로 약한 상성을 갖고 있는 팀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차라리 그냥 오바 치르고 볼게요. 오바. 어차피 국내 해설 경기니까 오바 까고 보면은 재미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댈러스도 이 핫핸드가 여전히 좀 잔존해 있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면서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나아 보입니다.
자, 제일 메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레이커스랑 멤피스 경기인데, 자, 이 경기는 분석적인 내용보다도 좀 다른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거 뭐 해외 뉴스부터 뭐 여러 가지를 정말 뭐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새벽 시간 거의 한 3시간 동안 뭐 관련 거를 다 찾아보고 정보를 좀 입수를 했거든요. 자, 우선 르브론이 GTD로 격상한 상태인데 부상 사유는 발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또와이어에는. 근데 미국 현지에서 지금 르브론 관련 이 네티즌들이죠. 인터넷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롱당하고 있는 상황. 바로 이 디디게이트와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죠. 디디게이트.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좀 알아봤습니다. 흥미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 14일자로 JJ 레딕, 이 레이커스 감독이 르브론은 무기한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정확하게 내뱉었습니다. 입 밖으로. 지금 이 르브론 관련해서 굉장히 핫한 글을 좀 요약해보면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기글을 요약해보자면은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디디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르브론이 이 디디 게이트 터지고 나서 귀신같이 경기에 결장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수상하다. 이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찌됐건 지금 제일 핫한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또한 르브론이 과거 인스타그램 라이브 동영상에서 디디의 파티만큼 좋은 파티는 없다라고 자기가 직접 발언을 했던 게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게 이 파티가 뭔 파티냐면 그냥 정상적인 파티가 아니라 술 먹고 노는 파티가 아니라 좀 질적으로 좀 안 좋은 파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디디게이트 제가 이게 유튜브 정책상 이거를 제 입 밖으로 꺼내면은 안 될 거거든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는 디디게이트 검색하셔갖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이에요. 범죄 쪽. 즉 르브론이 지금 이런 지금 완전 미국 네티즌들 여론이 완전 십창난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GTD가 프로바블로 바뀌어서 경기가 휴전을 하더라도 좋은 경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멘탈이 정상적일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은 르브론 지금 이게 아주 그냥 흘러가는 미약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사건이랑 어떤 거랑 비교가 되냐면 고영욱 사건이랑 비교가 돼요. 그거보다도 한결 당연히 수위가 높지만 고영욱 아시죠? 룰라 고영욱 사건도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르브론은 아주 사소한 스캔들에 연루된 게 아니라 정말 큼직한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 정도의 아주 덩어리가 높은 그런 스캔들에 지금 휘말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게 만약에 저는 결정할 것 같지만 만약에 프로바블로 바뀌어서 복귀를 하더라도 경기력이 좋을 것 같지는 절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와중에 이 아주 흐름이 최고조를 달리고 있는 멤피스를 만납니다. 멤피스는 지금 보스턴 홈 보스턴 TD 가든의 보스턴을 압도했을 정도로 절정의 흐름을 달리고 있죠. 레이커스는 최근 흐름만 보더라도 애틀랜타 상대로 연장전 끌고 갔었던 경기 말고는 득점력이 아예 안 나오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미네소타전에도 87점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포틀랜드전에 연패를 끊어내서 정말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107점밖에 못 내면서 연패를 끊었습니다. 최근 제가 아까 포틀랜드 경기 분석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포틀랜드가 상대하는 모든 팀들이 뭐 유타건 아무리 지금 순위가 낮은 팀들도 막 120득점은 그냥 기본으로 막 140점까지도 대량 득점을 지금 포틀 상대로는 다 읽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레이커스 혼자 107점밖에 못 내면서 이 득점력을 과시도 못했어요. 결국에는 이 포틀랜드 경기가 좀 환기성 경기가 돼야 됐는데 환기 자체도 못하고 미네소타전에 87점밖에 못 내면서 이 나쁜 분위기, 나쁜 공기는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멤피스는 아주 절정의 흐름이죠. 사실. 그리고 올 시즌 가장 최근 양 팀의 맞대결을 살펴보더라도 레이커스가 딱 5점 차로 승리한 경기였거든요.
이날에 르브론이 엄청난 고점, 주사위 6 나오면서 35득점, 최다 득점. 양팀 통틀어서 최다 득점이었고, 즉, 르브론이 승리를 만들어낸 경기였습니다. 이날 그리고 레이커스의 3점이 48.8%였어요. 그는 50%였는데, 그러니까 레이커스 팀 자체도 주사위가 거의 6 나온 경기였어요. 레이커스가 3점이 좋은 팀이 아니잖아요. 3점이 되려 나쁜 팀인데, 3점 성률이 50% 가까이 찍으면서 엄청난 고점이 나왔는 경기였음에도 꼴랑 5점 차 승리였습니다. 멤피스 상대로. 이날 멤피스는 야투를 좋지도 못했던 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부가적인 스탯, 뭐 블러킹, 뭐 스틸, 턴오버, 리바운드 이런 부분은 다 멤피스가 우위에서 이렇게 야투 차이가 났는데도 5점 차로밖에 못 이긴 거예요. 근데 레이커스 지금 분위기 완전 썩창이죠. 르브론 스캔들 연루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흐름 최고조 절정 달리고 있는 멤피스 상대로 비빈다? 저는 솔직히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멤피스 승 마인메인으로 배당도 충분히 좋거든요. 멤피스 승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입니다. 양팀 상대 전적이 만났다 하면 오바만 좀 줄타고 있어요. 그래서 오바도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경기입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 최근에 주간은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NBA는 아주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면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 꼭 반등해 내서, 그러고 잘 아시겠지만,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진면목은 전반기보다 후반기거든요. 아시죠?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